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윤기준외과 윤기주 원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3편과 4편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3편에서는 당뇨 환자가 식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당뇨병 식단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당뇨병 치료에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진단받으면 흔히 듣는 얘기가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실제 환자들은 당뇨병 식단이 차리기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편견하고 당뇨병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식사요법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은 내가 이미 약으로 질환을 조절하고 있는데 식사요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률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식사요법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약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혈당이 과다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식하거나 적게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당뇨병 약을 먹으면 체내 혈당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권장된 칼로리보다 음식을 적게 섭취하면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심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의 목표는 우선 혈당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역시 동반할 수 있는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혈중의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을 정상 수준에 가깝게 조절하고 만성 합병증을 예방 치료하는 게 식사요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식사요법, 그리고 또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 단식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식단 조절을 꾸준히 해야 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사항도 많고 피해야 할 음식군도 많고 좀 어려운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식사 구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한당뇨병학회가 권장하는 5단계 식단 구성에 따르면 당뇨병 식단을 비교적 쉽게 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표준 체중을 계산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식단을 구성하기 전에 우선 자기 몸의 표준 체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에 섭취해야 될 열량을 계산하는데 표준 체중이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남자는 키, 메타의 제곱 곱하기 22, 여자는 키, 미터 기준의 제곱 곱하기 21이 표준 체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이 표준 체중을 넘어가면 음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약간 부족한 분들은 조금 더 드셔서 체중을 표준 체중에 맞추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필요 열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하루에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열량은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표준 체중 곱하기 30,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의 해당되는 분들은 표준 체중 곱하기 35, 심한 육체 활동을 하는 분들은 표준 체중 곱하기 40이 하루 필요 열량입니다. 네. 이제 식품 군별 교환 단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은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거에 따라 가지고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곡류, 두 번째가 어류와 육류, 세 번째가 채소, 네 번째 지방, 다섯 번째 우유, 여섯 번째 과일입니다. 식품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양 성분과 열량을 가진 식품이라면 서로 바꿔 먹어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환 단위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곡류근 1교환 단위는 탄수화물 23g하고 단백질 2g을 함유하고 있으면 칼로리는 100kcal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쌀밥 3분의 1 공기, 삶은 국수 2분의 1 공기, 식빵 한 쪽이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밥 대신에 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밥 한 공기 대신에 식빵 3쪽을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100kcal를 소모하려면 약 20분 정도의 빠른 걸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끼니별로 식사량을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각 식품군별 이제 계산을 통해서 교환 단위를 끼니별로 3차례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교환 단위는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점심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좋고, 우유나 과일은 아침, 점심 식사를 한 후 식후 혈당이 올라갈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2~3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군의 경우에는 다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도 지방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지방군을 드실 필요는 없고 식용유 등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군은 따로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5단계 식품 정하기가 있습니다. 교환 단위까지 계산을 마쳤으면 이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튀김이나 삼겹살, 드레싱 같은 지방이 많은 식품 되도록 삼가고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은 단순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올바른 이제 식단 구성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5단계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 끼마다 이거를 지켜서 하는 건 여간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식사 시에 당뇨병 환자가 이것만은 지켜라라는 걸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이제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네. 정해진 양을 규칙적인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설탕, 꿀 등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은 이제 농축된 열량이기 때문에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빨라서 혈당을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식이섬유를 적절히 섭취하기입니다. 식이섬유는 다당류이면서 그 콜레스테롤 섭취를 막아주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방해해주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과 심장 순환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기입니다.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소금 섭취를 줄이기입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되도록 싱겁게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물론 너무 중요한 부분이겠고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것 그리고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또 소금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 등 필요한 사항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식습관 조절일 텐데 식단 조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여쭤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윤기주 내과 윤기주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